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예상대로 철광석 가격이 99불대로 폭락했습니다. 따라서 후판 가격도 대폭 내려야 하는데 이게 조선업종 수익성 어느 정도로 개선시키는지 더듬어 보려고 하고요. 그 전제로서 글로벌 후판 산업 현황과 전망도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후판을 영어로 플레이트라고 부르는데 6mm 이상의 두꺼운 강판입니다. 이거 주로 어디에 쓰이는가? 대형 구조물에 대형 구조물 만들 때 사용됩니다. 선박 만들 때, 또 건축 및 중장비 구조물 만들 때, 해양 구조물 만들 때, 각종 저장 탱크 만들 때, 그 다음에 송유관 같은 이런 라인 파이프 만들 때 후판이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용도별로 후판의 수요 점유율을 대략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가령 압력 용기 시장에 후판 수요, 전체 후판 수요에 대략 한 35% 사용된다 하고, 건축 자재 시장에서 전체 후판에 대략 한 20% 쓰인다 그러고, 선박용 부재로 후판 수요 15% 정도 쓰인다고 하는데, 이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그 광물 선별기 10% 쓰인다 그러고, 탱크 용도로 10% 쓰인다고 하는데, 이 탱크 용도도 어떤 그 선박용 부재에 상당히 포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대형 건조물 할 때 해양 플랜트도 결국 선박용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선업종이 매우 큰 수요처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실천적으로 후판 수요가 증가하는 곳은 해양 플랜트 포함한 조선 산업일 테고,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을 위한 그 하부 구조물 제작 용도 아니겠나. 다른 분야는 경기 후퇴와 만성적인 그 철강 공급 과잉 상황에서 그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후판 생산하는 곳은 한국, 중공, 일본, 인도, 미국, EU, 브라질 등등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주목해야 할 게 사우디의 아람코가 후판 공장을 새로 짓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요거 뒤에서 좀 자세히 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먼저 이 한국도 글로벌 철강 시장의 주요 선수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의 수출 추세, 한국의 철강 수출 추세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2014년 한 355억 달러 정도 수출을 했는데, 이게 더 이상 늘지를 못하고요. 2019년에 310억 달러까지 쭉 감소했습니다. 그러다가 팬데믹 그 시절에 급감을 해서 그 2020년에는 철강 수출이 266억 달러까지 폭삭 줄었다가 팬데믹 이후에 일시적 수요 급증.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공급망 이 언밸런스, 이것도 이제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오르고 수요도 늘고, 이렇게 해서 2022년에 384억 달러까지 수출이 일시적으로 늘었습니다. 아마 이게 사상 최고 그 철강 수출 금액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팬데믹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팬데믹 전후 3년치를 제가 한번 산수를 해봤는데, 가령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992억 달러 수출되었고요. 20년부터 22년까지 101억 달러 수출됐으니까 차이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글로벌 철강 수요는 이미 정체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미 그 철강 수출 그 정감률을 보면은 22년 9월 이후에 전년비 마이너스 10% 이상 고속 추락하는 현상이 8개월째 지금 지속 중입니다. 금년 4월까지 8개월째 철강 수출은 비교적 큰 규모로 줄어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 그림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철강 수요가 회복될 조짐은 조만간에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회복될 수 있는가? 장기적으로도 회복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연구하니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세계적 저성장 시대를 감안해야 하고요. 여기에 이제 사실상 이 지금 중공과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경제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고,
이거 감안하면은 철강 수요는 지금이 사상 최고치 근방이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구장창 줄어들 가능성 높겠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바로 포스코 재고자산 폭증 현상일 수도 있겠다 이런 겁니다. 22년에 포항공장 완전 침수라는 역사적 참사로 공장이 수개월 동안 제대로 돌아가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포스코의 재고는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 최초로 지금 후판 공장을 짓는다는 겁니다. 아람코하고 사우디 국부펀드가 돈을 대고요. 저기는 돈이 넘치는 곳이니까 돈을 대고 기술은 중공의 바오산 철강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후판 150만 톤 만들겠다. 직접 환원철 250만 톤 규모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겁니다. 5월 1일자로 사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우디 후판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람코는 21년 9월부터 후판 공장 신설 타당성 검토를 했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사우디가 철강 프로젝트 3개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총 620만 톤 규모로. 그래서 그 첫 번째 후판 공장 건설을 곧 시작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직접 환원철 방식이고 전기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걸 이제 사우디는 천연가스가 넘치는 곳이니까 천연가스로 작동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용광로 방식보다 탄소 배출량이 60% 저감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을 쓰고 석탄을 천연가스로 대체한다는 뜻이니까 저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탄소 발자국 짧은 강철이 이제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은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기존 용광로 방식, 즉 포스코나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존 용광로 방식은 철광석의 산화철 환원하기 위해서 석탄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도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졸지에 포스코 공정이 가장 열등한 공정으로 추락하게 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탄소 배출 열등 공정을 탄소 배출 우등 공정으로 바꾸는 것은 그거는 포스코가 고민할 것이고 저희가 고민할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스코가 살아남고 싶으면 저희가 알아서 바꾸겠죠. 포스코에도 천재들이 버글버글 하니까 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닌데 문제는 왜 지금 사우디가 지금 후판 공장을 짓는다고 저렇게 나섰을까 이겁니다. 지금도 글로벌 철강 시장은 공급 초과 상태이고 그래서 사겠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사올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후판 공장을 짓는다고 나섰겠나? 사우디가 철강 수출해서 돈 벌려고 저럴까? 그것보다는 지금 가령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정말로 이제 진행시키려면은 후판 수요가 그야말로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돈 주고 사오기보다는 차라리 후판 공장 만들어서 자체 생산 조달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있는 거 아닌가? 저희 짐작입니다, 짐작. 이렇게 되면 말이죠. 네옴시티라는 게 그거 별거 아니고요. 그 본질은 사막에다가 고층 건물 많이 짓겠다. 바다에다가는 부유식 해상 공장을 짓겠다. 그리고 그 부근에는 어른들 놀이터 건설하기 짓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옴시티라는 게. 그렇죠?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고 어른 놀이터 짓겠다. 이거 아닙니까? 저 전부 다 대형 구조물이니까 후판 수요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이걸 자체 조달하겠다. 이런 목표가 더 강한 거 아닌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포스코 등이 네옴시티 특수를 기대하고 저 네옴시티 저 공사판에다가 후판 팔아서 돈 벌겠다는 그 꿈은 싹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시작했을 때 봤던 철광석 라는 것은 지금 뭡니까? 후판은 물론이고 열연강판, 압연강판 등 모든 철강 제품의 가장 중요한 원료 아닙니까? 저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철광 수요가 많으면 철광석 수요도 증가하고 그래서 수요 증가하면은 가격도 올라가고 이게 바로 철광석 수요는 철강 수요의 파생 수요다 이런 겁니다. 파생 수요다.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파생 수요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서
봤던 것처럼 글로벌 철강 수요는 단기적으로 후퇴하고요. 장기적으로도 후퇴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철광석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고 생산 능력 당장 줄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수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철광석 가격 결국 폭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려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사진 보시면 과연 철광석 가격 폭락하는 중입니다. 예, 이건 뭐 명백합니다. 팩트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철강 제품 가격, 즉 거기 아변 선물 가격, 아변 제품 또 열연 제품 이 선물 가격도 모조리 가격이 지금 대폭락을 해서요. 대체로 3년 내지 5년 전 수준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안 팔려서 재고가 쌓이는 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것이 팩트입니다. 예. 그래서 포스코 등 이런 후판 공급업자는 후판 가격에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큰 원료인 철광석 가격과 연료탄 가격이 지금 대폭락했기 때문에 당연히 후판 가격도 내려야 한다 이겁니다. 이 문제는 어느 정도 내릴 것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 한번 보시면은 거기 삼성중공업 후판 가격이라는 것은 그 삼성중공업의 그 사업 보고서를 기초로 제가 데이터를 얻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철광석 가격은 그 좀 위에서 봤던 철광석 선물 가격에서 해당 연도의 대략 가격을 샘플 수집한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3, 4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3, 4년 전 철광석 가격이 톤당 한 120불에서 130불 사이로 놀 때 그때 후판 가격이 68만 원에서 72만 원 사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철광석 가격 99달러로 폭락을 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철광석 가격은 앞으로 추가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그러면 후판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판단하는 게 뭐겠습니까? 요즘 시대 정신인 공정과 상식을 기준으로 이거 누구나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네? 더 자세하게 판단하는 계산하는 방식도 이전 영상에서 제가 소개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령 이거 지금 후판 가격 이 조선사하고 포스코 등이 협상을 할 때 그 기준이 철광석 가격 3분의 2 반영하고 연료탄 가격 3분의 1을 반영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산수를 하는 영상도 이전에 올려둔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건 반복할 필요 없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공정과 상식을 기준으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팬데믹 직후에 일시적 공급망 장애로 일시적, 순간적, 찰나적으로 철광석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229불까지 오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그림을 보면은 뾰족합니다. 뾰족. 그 말은 일시적, 순간적, 찰나적으로 229불까지 한번 슈팅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내렸다고요. 예. 이런 원재료 가격은 높은 가격에 장기간 유지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흙 속에 파묻혀 있는 거 흙 캐내면 됩니다. 예, 리튬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기본적으로 이 원재료 캐내는 거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가격은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예, 이것이 법칙입니다. 법칙. 그래서 일시적, 순간적, 찰나적으로 철광석 가격 229불까지 오른 그걸 핑계로 해서 후판 가격을 무려 121만 원까지 2배가량 올려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폭리를 취한 거죠. 한마디로 포스코 등이. 그래서 작년에 찔끔 내리는 신용만 해서 지금 그림 보시면 현재 117만 원 선에서 지금 삼성중공업이 원가 계산 이거 할 때 적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가격으로 적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판 가격을 2배 갑자기 올렸으니까 반값으로 내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렇잖아요. 어려운 거 없이 예? 철광석 가격, 연료탄 가격이 옛날 가격으로 그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예? 반값으로 내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21년 기준으로 후판 가격을 10만 원을 내리면은 삼성중공업의 비용 절감은 대략 연간 1,000억 원 정도 추산이 됩니다. 즉 이만큼 연간 이익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추가로 지금 10만 원 더 내려버리면은 지금 삼성중공업 23년 제시된 목표가 매출 8조에 영업이익 2천억 아닙니까?
그러면 매출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계약으로 이미 약정된 것이다, 예정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출액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데 만약에 후판 가격이 10만 원 내리면은 영업이익은 3천억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내리면 영업이익 4천억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렇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화 현중을 다 더하면은 조선업계 전체로는 제가 산수를 해봤을 때 후판 가격이 10만 원 더 내리면은 비용 절감이 적어도 한 4천억 이상일 거로 짐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년에 포스코 이익이 폭증을 했는데 이거는 포스코가 경영을 잘한 때문이 아니고 8년 적자에 눈물 젖은 빵 조각으로 겨우 끼니 이어가는 저 불쌍한 그 조선사들 완전히 쥐어짜서 후판 가격도 2배로 폭증을 시켜서 강탈을 한 거 아니냐, 폭리를 취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3년 이후로 조선사들 선박 건조량이 이제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후판 사용량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퉁쳐서요. 후판 가격 인하로 인한 비용 절감도 만약 이것도 이제 비례적으로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후판 사용량이 앞으로 21년에 두 배가 된다면 10만 원 후판 가격 인하 시 삼성중공업 비용 절감은 연간 2천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70만 원 선까지 내려가면 즉 40만 원 인하하면은 비용 절감은 연간 8천억까지 기대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해마다. 네. 후판 가격이 미래에 다시 오를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이렇게 그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를 이유가 없잖아요. 오를 수가 없습니다. 내려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포스코가 순순히 후판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즉 지금처럼 앞으로도 갑질을 계속 하겠다면 그리고 또 내린다 해도 한 10만 원 찔끔 내리고 말이죠. 그것도 협상 한 몇 달 계속 질질 끌어갖고 한 10만 원 찔끔 내려버리면 아니 30만 원 내려도 적다 이게 적게 내리는 거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불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만 원 내리는 것도 아니고 꼴랑 10만 원만 내리고 생생 내버리면 그것도 한 몇 달씩 협상 질질 끌어버려서 10만 원 찔끔 내려버리면 그러면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실천적으로 후판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그 수단을 쓸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실천적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본 것처럼 후판 수요가 의미 있게 증가하는 것은 조선업뿐입니다. 글로벌 조선산업은 한국 조선사들이 지금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아니 돈 주는 자가 왕이잖아요. 갑이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이 후판 시장은 재고가 넘치는 물건 파는 자가 갑질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주 고약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뒤집어서 신나는 상황으로 일거에 반전시킬 묘책은 없겠는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선사가 갑이 되고 포스코 등 철강사들을 얼로 추락시켜버릴 묘책이 없겠는가. 가령 이런 거 어떻겠습니까? 후판 공급을 국제 입찰에 붙여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합니까? 작년 이후에 국내 후판 수입 물량이 지금 급증하는 이런 상황이라는데 작년 가을 이후에 이것은 조선사들이 수입산인 후판 사용을 늘린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후판 사용 용도는 위에서 본 것처럼 여러 곳에 많이 있다고요. 많이 있는데 거기서도 국산보다는 수입산 후판을 많이 사용하겠죠. 당연히 조선사들도 수입산 후판 사용을 분명히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국제 입찰 실시할 여건도 지금 조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해버리면은 과연 포스코가 후판을 한국 조선사에 팔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포스코가 알아서 착하게 생각하고 착하게 행동하기를 기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포스코한테 먼저 기회를 줘야죠. 같은 값이면 국산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조선사 입장에서는 지금 저 상황은 너무나 고약해서요. 그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